데이터 시각화 입문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데이터 활용 시대, 데이터 용어, 데이터 시각화 종류, 그리고 사례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접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씩 보는 네이버 기사, 날씨 정보, 쇼핑, 맛집 등 모든 것들에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자원이라고 인정받는 만큼 이러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네 기업은 세계 기업 주식의 시가총액 상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네 기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압도적인 규모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고 그것을 고도로 분석 및 활용하여 서비스의 향상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그와 유사한 제품을 추천받아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용어와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읽고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란 문자와 숫자로 표현되어 있던 데이터를 차트에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성에 따라 데이터를 접하고 활용하게 되었을 뿐 데이터에 관련된 지식이나 학습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학습 능력과 데이터 시각화 지식을 갖춰야 보다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목적은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고 상대의 판단과 행동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데이터에 적용해보면 그 데이터를 알기 쉽게 표나 수치로 시각화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해석 이해하고 어떠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데이터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에 과도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시그널을 최대화하고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시그널이란 원래 의미가 상대방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되는 효과를 말하고 노이즈란 원래 의미가 아닌 것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잉크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잉크는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 그 자체에 사용한 잉크의 양을 말하고 논 데이터 잉크는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 외의 요소에 사용한 잉크의 양을 말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잉크 비율은 데이터 잉크와 논 데이터 잉크를 더한 값분의 데이터 잉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비포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많아 데이터 잉크 비율이 낮고 애프터 부분을 보시면 불필요한 장식을 줄여 데이터 잉크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과제 해결이 목적인 인포메이션 디자인과 자기주장 및 표현이 목적인 디자인 아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포메이션 디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다루는 가설 검증형과 가설 탐색형, 사실을 다루는 사실 보고형과 사실 설명형으로 나뉩니다. 데이터 아트는 자신의 표현에 무게를 두는 주장 표현형과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 납득시키기 위한 주장 설득형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선 각 데이터들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명칭 데이터는 사람이나 물건에 붙여진 이름으로 남성, 여성, 딸기, 귤 등이 있습니다. 지리 데이터는 위도, 경도,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로 시, 도, 군 등이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2005년 3월 13일과 같은 데이터입니다. 순서 데이터는 순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금, 은, 동, 만족, 보통 등이 예시입니다. 간격 촉도 데이터는 간격만이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기온과 기능 지수가 있습니다. 비례 촉도 데이터는 간격에도 값에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매상, 신장, 체중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명칭, 지리, 날짜, 순서 데이터는 속성 데이터, 간격 촉도, 비례 촉도는 지표 데이터로 봅니다. 이제 이 지식들을 기반으로 차트에서 사용하는 색과 장식, 차트에 적절한 몇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인식한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자하면 빨강색과 마이너스를 연상합니다. 반대로 흑자이거나 긍정적인 경우 파란색을 떠올립니다. 처음 표는 이익이 빨강, 마이너스가 파랑입니다. 이는 세계 직관적인 이미지와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위화감을 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차트의 경우 적자를 빨간색으로 사용하여 세계 이미지와 차트 속 세계 의미를 함께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빨간색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항상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점을 맞춰서 비교한다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 시작 지점에서의 볼륨이 달라 경향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떤 그래프가 상승인지 하강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기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동일하게 하여 기준점을 맞춤 변화율로 변환한다면 훨씬 비교하기에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 예시는 바로 스파게티 차트의 소법입니다. 스파게티 차트는 꺾은 선수가 많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 10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비슷한 색도 있어 정확히 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 차트의 목적은 자사 X의 그래프와 다른 경합하는 회사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을 좁히고 꺾은 선 그래프를 여러 개 늘어놓는 형식으로 변경하면 비교가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대시보드도 키스 법칙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스 법칙이란 쉽고 간단하게 하자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경영 대시보드의 사용자는 경영자들로 상정합니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매출, 영업이익률, 매출 원가율 3개의 KPI를 강조하는 사실보고형으로 특화한 것이 두 번째 지표입니다. 비즈니스 대시보드는 키스 법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